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무인기 맞대응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민주당 어느 나라 정당인가 묻고 싶다. 문 정권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안보 파탄 정권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은 1월 8일 북한 무인기 도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도 무인기를 북에 보내라고 지시한 데 대해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안보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대응을 지시했다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먼저 군사분계선을 침범해서 우리 영공으로 무인기를 보냈는데 우리가 맞대응으로 무인기를 북쪽에 올려보낸 일을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시비를 건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주장입니다. 상대가 군사적으로 도발해 올 경우에 똑같은 방식으로 강도를 높여 대응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교전 규칙입니다. 상대의 추가 도발과 확전을 동시에 막을 수 있는 가장 합리적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즉각 엽기적 망언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며 주적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면 그에 상응하는 방식 이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전 세계에서도 통용되는 교전 규칙이라며 이같이 말을 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대한민국 안보를 벼랑 끝까지 몰고 갔던 민주당의 반응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라며 민주당은 피하식벌은 제대로 하는가?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민주당의 적은 휴전선 너머에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게다가 우리 당이 제기한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도 깡그리 무시하고 생뚱맞게 윤 대통령의 합법적 지시를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민주당은 총체적 안보 위기라고 소란 피우면서 우리 군 통수권자와 군 수뇌부를 흔들지 말라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정 위원장의 발언은 당연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월 8일자 조선일보 사설에 따른다면 우리가 맞대응으로 침투시킨 무인기를 북은 전혀 탐지하지 못했다. 그래서 북한군 서열 1위인 박정천이 문책해임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레이더 탐지 능력이 극도로 열악한 북으로서는 자신들의 민감한 시설에 우리 무인기가 접근하는 것이 더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맞대응 지시는 북한의 무인기 추가 도발을 막는 매우 효과적인 대응책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더구나 북은 무인기 5대를 서울 상공까지 날려보냈지만 우리 군은 무인기 2대를 휴전선 넘어 5km까지 보냈을 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민주당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북보다 강도를 높이기는커녕 최소한의 경고를 보낸 정도입니다. 정상적인 나라의 야당이라면 우리 군이 왜 북 무인기 침투에 대응 강도를 낮췄느냐고 질책하는 게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북의 무인기 침투에 맞대응한 것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북한이 해야 할 억지 주장을 대신 들고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왜 북한이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북의 무인기 침투에 맞대응한 것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북한이 해야 할 억지 주장을 대신 들고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서는 왜 강도 높은 입장을 발표하지 못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권은 북무인기가 서울을 넘어 경북 성주 사드 기지를 촬영하며 휘젓고 다녔는데도 알지 못했습니다. 5년간 무인기 대책을 제대로 세우기는커녕 훈련도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윤 정부는 탐지라도 했지만 문 정부는 한 번도 훈련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정전협정을 이미 휴지 조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95년과 2013년 등 수차례 일방적으로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문 정부와 최근한 9.19 합의 위반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왜 민주당은 가만히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북한의 침범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반격했느냐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북한이 먼저 영토를 침범해서 우리를 때려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란 말인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도대체 남과 북 어느 쪽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당인지 묻고 싶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1월 9일 군이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맞대응 차원으로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무인기를 보낸 것은 정전협상으로 제한할 수 없는 자위권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해 말 북한이 무인기로 우리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것은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9.19 군사합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도발 행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인기 맞대응은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에 대한 비례적 대응이자 자위권 차원의 상황은 조철하며 이러한 자위권 대응은 유엔 현장에서 보장하는 합법적인 권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유엔 현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은 무력 공격이 발생하면 개별적, 집단적 자위권을 갖는다라고 적혔습니다.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유엔군 사령부는 북한군의 포격 도발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고 보았지만은 한국 해병대의 대응 사격은 정전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고 풀이했습니다. 정전협정 규정 위반 여부는 유엔군 사령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전 대변인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유엔사의 조사가 이루어지겠지만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자위권은 유엔 현장 51조의 자위권 차원의 대응을 보장하는 합법적인 권리라며 정전협정도 그 이하이기 때문에 이 정전협정으로 유엔 헌장을 제한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진보정당과 노동계 간부 등이 해외에서 접선한 북한 공작원의 지시를 받고 제주 등에 지하조직을 만들어 반미활동 등을 해온 혐의로 공안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문 정권 하에서는 한 번도 조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혐의가 포착된 지역은 제주와 창원, 진주, 전주 등 4곳이지만 공안당국은 지하조직이 전국에 걸쳐 구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의 제주 지하조직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다면 진보정당 간부 A씨는 2017년 7월 캄보디아에서 북대남 공작원을 만나 지하조직 설립 방안과 암호통신법 등을 교육받았습니다. 이후 국내로 들어와 노동계 간부 B씨, 농민운동가 C씨 등을 포섭해서 제주에 히읗히읗이라는 지하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정부 당국에 따른다면 히읗은 조국 통일의 항기를 수행하는 모임에서 항기를 수행하는 글자 중에서 한자씩을 따와서 만든 항기회의 초성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정부 시절에는 한미 군사훈련 중단, 미제 무기 도입 반대 운동을 전개하라는 지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초에는 진보 촛불 세력과 연대하고 중도층을 규합해서 반정부 투쟁에 나서라라는 지령들이 내려왔습니다. 일부 지령은 실제 이행했다고 북에 보고를 했습니다. 비슷한 일들이 창원과 전주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모두 해외 접선, 지하조직 구축, 반미 반정부 투쟁의 수순을 밟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8월 적발된 자주 통일 충북 동지의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주 지역 노동계 인사들이 해외에서 북공장과 접촉한 뒤에 지하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대부분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진 일들입니다. 북한과의 평화쇼에 집착하던 문 정권은 국정원을 남북대화 창구로 전략시켜서 사실상 대공수사를 막았습니다. 군의 방첩 기능과 검찰의 대공수사 기능도 대폭 축소했습니다. 대공수사기관을 무력화해서 북한 간첩과 국내 종북 세력들에게 활동 공간을 열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것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압력하는 불순 세력을 찾아내서 이들의 활동이 어느 선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수사당국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문 정권은 한마디로 국가 안보를 파탄낸 정권인데 저들이 저질러 놓은 안보상의 적폐도 청산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들 사건은 모두 국정원의 베테랑 대공수사 요원들이 10년 이상 추적해 왔다고 합니다. 국정원의 해외 방첩망이 가동되지 않았다면 해외 접선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간 쌓인 국정원의 대공수사 노하우가 1년 뒤에 사장될 위기에 있습니다. 문 정권 시절 강행 처리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라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내년 1월로 경찰로 위관되기 때문입니다. 경험 없는 경찰의 국정원 수준의 대공수사 역량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일로 상당히 바쁩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고 문 정권의 안보 파탄을 하루빨리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9.19 군사합의는 위장평화 쇼라는 것이 수없이 드러났는데 민주당은 아직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참 한심한 정당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역대 민주당이 이렇게 망가진 적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차제에 북한이 군사합의를 위반할 경우에 9.19 합의 자체를 파괴하는 등 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